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저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이 좀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선선해져서 35도. 네, 맞아요. 이게 35도도 사실 굉장히 더운 건데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35도도 또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가 참 고생스럽겠지만 저희가 항상 든든한 서포터즈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어제보다 더 견딜 만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이 더 즐거운 화요일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도 또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잡정보센터 바로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늦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네. 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분석해보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는 은행권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합격 전략을 집중 조명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랜만에 뵙다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 뭐 오프닝에서부터 말씀드린 좀 쌀쌀해지니까 쌀쌀해지니까. 네. 네,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아, 뭐 저는 이제 업무적인 기준 때문에 출장을 조금 갔다 와서요. 그걸 뭐 휴가 겸 이렇게 좀 즐기고 왔습니다. 일과 네. 휴가를 또 함께 즐기셨군요. 네, 네, 어디서 좀 그렇게 즐기시다가? 아우, 제주 아일랜드라고. 아. 네네네. 근데 뭐 가까이 갔는데 많은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 또 경기가 조금 더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피부로 좀 느끼고 왔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현 쌤 혼자 즐기고 오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합격 전략을 제대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 전략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정현 쌤이 하나은행 출신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은행에서 저는 한 횟수로는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 금융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사실 제가 근무했었던 그 때와 지금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께서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근무했을 때 그 환경하고도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업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뭐 리테일 쪽에서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 사실 기회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신입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인사부에서도 짧게나마 몸을 담아서 아마도 길지는 않지만 한 텀을 저희가 지금 신입 직원을 좀 뽑아봤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그리고 각 금융회사별로 어떠한 컬러를 가지고 사실 사람을 우리가 인재를 채용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남규 씨가 아나운서를 하기 전에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했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직무를 맡으셨었나요? 사실 저도 하나은행에서 근무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횟수로는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하나은행 색깔이 그 진한 초록색, 네. 그 대표는 색깔 넥타이를 딱 매고 가스총 딱 차고 이제 8시부터 4시까지 또 보안 업무 맡았던. 와우. 네네네. 그때는 덩치가 더 커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안전하게 은행 업무를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부끄럽네요, 갑자기. 네. 자, 이제 하나은행, 저희와 좀 인연이 있는 은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현쌤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은행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은행권을 도전하는 분들한테 하나은행이 인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사실 업무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을 취업을 준비하는 그 우리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또 하나은행을 생각하는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은행의 그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도 그리고 키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전문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은행권이 이렇게 많은 취준생들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안정적이기도 하고 복리후생도 좋다 보니까 선호도가 참 좋습니다. 네. 올 상반기 경쟁률만 봐도 100대 1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상반기 채용이 없다 보니 하반기 시즌에는 더욱더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네. 정현 쌤이 취준했던 그 시절에는 은행권이 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그 입행했었던 그 시점도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은행에 입사를 했던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업무를 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서 입사를 했었던 케이스인데 그때도 지금과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100대 그 기준은 제가 알기로도 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0대 1은 그러니까 본인은 100대 1을 뚫고 합격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립니다. 어쨌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현 쌤이 그 당시에 좀 내가 이런 부분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을 수가 있었다 하는 성공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조금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공이 경영 경제 쪽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어떤 걸 저는 이제 원래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시점에 그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지금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 구 전산 시스템에서 새로운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어떤 찰나. 사실 지금으로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금융 환경이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상황.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영 경제 관련된 베이스 플러스 아니면 타 전공자들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었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사실 업무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학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다양한 것들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 내에서도 하는 행사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고 대외 활동도 그 시절에 대외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학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대학과 연합으로 했었던 프로젝트도 조금 진행을 했었고 내부에 조금 작은 소규모의 뭐 창업 동아리 형태 회장도 하면서 어떠한 비딩을 통해 가지고 작은 성취를 이뤘었던 그런 어떤 경험도 있고 사실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도전을 했었던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오늘 100대 1을 뚫고 하나은행에 입사를 하신 정현 쌤께서 네. 합격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실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두 눈 동그랗게 뜨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상반기에 은행권 채용 비리 이슈로 인해서 채용문이 셧다운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 하반기를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뱅쌤께서는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이 역대급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정현 쌤이 보시기에 이번 하반기 채용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뭐 뱅쌤 같은 경우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2000년대 후반, 2009년, 10년 뭐 이렇게 쭉 넘으면서 지금까지 금융권 채용에 가장 지금 범위가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숫자로도 봐도 한 2000명대 내외였는데 이 하반기 채용만을 놓고 이야기하게 되면 3000명이 약간 좀 넘을 것 같고요. 제가 몸담았었던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40대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아마 퇴직을 조금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500명 정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숫자가 한 274명 정도 받아서 발표한 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5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럼 하반기에는 이제 한 500명 정도 신규 채용은 좀 확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내부 뭐 망을 조금 활용을 했는데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보니까 500명 내외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거 보면 한 500명 정도는 아마도 채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바램 아닌 그런 어떤 사실로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신입 채용 규모가 2배 이상이 500명 정도로 늘릴 거라고 하니까 지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정말 꿀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올 하반기 하나은행이 금융권 채용 비리가 이슈가 된 만큼 채용 프로세스에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크게 뭐 변화를 한 번에 확 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갔었던 그 트랙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도 상반기에 여러한 이슈 기준 안에서 나왔었던 그 은행 그 금융권 채용의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서류 전형에 관련된 그 캡은 조금 열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저도 조심스럽게 드는데 사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조금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테일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스펙에 관련된 부분을 정량적으로 사실 안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제가 입행할 때도 필기시험을 봤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이제 꾸준히 넘어왔었던 그런 어떤 기준인데 사실 인적성 그리고 상식하고 지금 논술 이런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 적합도에 관련된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한 취업준비생, 취준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가 아마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아마도 그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점포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도 많은 부분에서 그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스펙에 대한 정량적 평가. 뭐 사실 그동안 은행권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조금 확대되는 분위기로 읽혔었는데 스펙에 대해서 좀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된다면 자격 입사 지원서에 뭐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이런 걸 기재하는 란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말일까요? 사실 그냥 조심스러운 추측인데요. 이게 공정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아마도 정량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하거나 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 도구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지원서 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툴이라고 하게 되면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도 다시 스물스물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자격증이라든지 어학 점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경험했었던 사항이 스펙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하반기 은행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서류 전형 전략을 짠다면 어떤 식으로 짜면 좋을까요? 저는 아마도 내가 은행에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키워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키워드를 서류에 좀 정확히 녹여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서류 전형까지 넘어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들고 그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 나름대로의 내 이야기를 담아서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절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내 에피소드여야지만 아마도 그 서류를 보는 우리 뭐 평가자 눈에 들어올 거라는 부분이 제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한 뭐 경험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남규현 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짧게나마 그러한 경험치들도 각 은행의 컬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짧은 기간도 괜찮습니다. 뭐 한 달도 됐고 2달도 괜찮은데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 차별화된 서류를 작성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뱅쌤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동기에 대한 그 동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좀 동기 부분이 약하면은 네. 그게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으니까 동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최근 기업 채용 분위기가 좀 블라인드 채용 전형으로 흘러가는데 은행권에서 자소서의 비중은 좀 더 앞으로 높아질까요? 아니면 쭉 유지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서류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는 많은 부분 모수를 뽑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9일 날 저도 기사를 봤는데 29일 날 동대문에서 하는 일단
그러한 그 행사를 통해서도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한 개 그 은행만 지원해서 어떠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서류 전형에 관련된 캡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 다수의 은행 금융기관을 그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금융회사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캡을 씌워놓는 거 보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또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명확히 목표로 정한 금융회사를 한두 개 정도만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의 중요도, 소위 말하면 자수서의 중요도는 전 상반기보다는 조금 덜할 확률이 좀 제가 봐도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지원 동기가 명확해야 하는 거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특히 은행권의 합격률을 높이는 자소서, 특히 지원 동기를 적는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눈에 그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저도 뭐 서류 전형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면 읽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장황하게 텍스트화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손해 가진 않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많이 그 푸시하고 있는 상품이 뭔지를 인지를 하고 그 상품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우회적으로 강조하면서 그 자소서를 작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눈에 확 띌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나의 이야기를 좀 진솔되게 작성하는 거를 강조를 하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금융 쪽에 경험을 쌓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금융 쪽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경험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금융에 관련된 부분,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금융회사에 관련된 그 취업을 내가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부터 일단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러니까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때까지는 파이프라인도 하나로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과정 안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부단 하나은행만의 부분이 아니고요. 금융회사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조금 다른 산업하고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나의 이미지와 맞는 금융회사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금융회사를 내 나름대로의 전략과 분석을 통해서 어플라이 하는 게 그게 조금 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뭐 하반기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필기 시험의 도입일 텐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도 필기 시험이 있었고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정현 쌤이 들어갔을 때 있었습니다. 필기 시험 있었죠. 네네. 그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였나요? 난이도가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던 수준이었는데 사실 제 속으로는 이런 생각, 나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정도였고 네. 저도 뭐 그 경영이라든지 상경 계열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 지식이라든지 사실 사회 환경에 관련된 금융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 사실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도 좀 뜻하지 않게 지면 신문을 꾸준히 봤었던 사람이어서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도움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희 뭐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 인터넷으로 우리가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지면 신문을 조금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거 활용을 하면서 내 논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기록을 한번 해봐라. 이걸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 그리고 상식에 관련된 부분이 좀 출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럴 때 상식에 관련된 부분 역시 천천히 그때마다 뭐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만 내 나름대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들은 조금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면
아마도 그 시험을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뱅쌤은 뉴스를 강조하셨고 정현쌤은 또 신문을 강조하셨는데 정현쌤이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난이도가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 그럼 이번 하반기에도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은가요? 변별력을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평가자 입장에서 공정성을 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적성에 관련된 적성 시험 그리고 상식에 관련된 시험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 이번 채용에서 가장 키 리소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역시 변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아마도 구술 시험이 아닌 그런 그 서술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어제 뱅쌤이랑 객관식 문제로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인 문제를 풀었는데 저희 둘 다 틀렸거든요. 오늘 그럼 논술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런 질문이 아마도 나올 확률이 있고 이거는 뭐 꾸준히 우리가 금융을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의 총리가 그리고 금리 인상 발언을 들었을 때 손님들이 당신의 자산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문의를 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 본인은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소위 말하면 이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부분에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전공자 외에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조금 알 수 있는 기준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과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뭐 대책 중 정부 측 입장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라고 하는 그러한 뭐 커다란 아젠다를 좀 던져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고객분들이 오시게 되게 되면 창구 앞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사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스키마가 있어야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 필기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 좀 준비를 잘해야 될 텐데 지금 뭐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이 시점에서 상식과 논술 시험 요거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6개월 정도 되는 그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냐면 최근에 금융 이슈가 됐었던 키워드를 그냥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 뽑아내서 그걸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내용과 지면 신문에 뿌려졌었던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아마 쉽게 우리가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읽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상식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상식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을 해라. 우리가 요즘 학생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내가 경제에 관련된 섹션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미디어를 적극 활용을 해라. 제가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면 아마도 다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 이슈화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이건 본인이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내가 현장에 가게 되면 나에게 금융회사 담당자라고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거고 그게 현지 구술시험이라든지 서술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확신을 하시면 그게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신문을 조금 구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네. 논술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논술은 제가 보기에 이게 논술하고 상식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상식을 먼저 풀고요. 논술로 넘어가시는 게 좀 좋은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술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최근에 이슈화된 있는 그런 어떠한 상품에 관련된 부분을 논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저희가 뭐 노령사회 관련된 부분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 기준으로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은행에서 많이 밀고 있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품을 덧대어서 설명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네. 어제 뱅쌤이나 정현쌤 두 분 모두 다 지면신문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한 준비를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들에게는 마지막 단계죠.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면접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면접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보고, 그러니까 합숙 면접을 하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근데 특별하게 연수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아마도 행동에 관련된 부분을 인사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거기에 앞기수에 그 입사를 했었던 그러한 자기네들 선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게 되면 팀엔 관리하는 그런 어떠한 그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조별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게 PT 면접 그리고 행동지향적인 그 사례 면접 그리고 그 안에서 세일즈 역량 면접 그리고 게임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폴리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면접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은행하고는 좀 차별점이고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제가 하나은행의 그 인재상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율, 자주, 진취거든요. 이걸 세 가지 그 키워드를 논하면 뭐냐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마도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거 기준 안에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키워드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문성을 어필하는 게 면접에서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하나은행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반기에 한 500명 내외로 네네. 좀 채용을 할 것이고 은행권은 뭐 일반 신입행원 그리고 지역 인재, 지역 전문가 등으로 채용을 하는데 이게 좀 지역 아까 쌤이 말씀하실 때 하반기 영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를 좀 꼽아 주셨습니다. 네네. 지역 전문가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지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중요할까요? 아마도 해당 그 지역에서 전공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오고 내가 그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아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모수가 그 지역에 관련된 부분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몇 명을 뽑느냐 이런 어떤 부분이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양하게 아마도 포지션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최근 이렇게 은행권에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위협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이공계 전공 계열사 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IT 인재들은 대부분 취업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은행권에는 많이들 지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들긴 하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사실 그 채용을 할 때 일반직 안에 어떠한 그 직군을 좀 나눠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직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모수 안에서 경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히 뭐 쏠림이 있다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아마도 블록체인이라든지 AI에 관련된 부분, IoT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거나 할 수 있는 기본 스키마가 있는 IT를 전공한 그리고 IT 기반의 인재가 사실 금융권에 아마도 추후에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금융그룹 내에 있는 하나 INS라고 하는 데에서는 아마도 전사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그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IoT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신입 직원에게도 훨씬 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대략적인 지원자의 스펙을 저희가 혹시나 예상을 해본다면 좀 네. 어느 정도 스펙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들어간 친구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에 실제로. 네. 관련된 부분으로 자기가 뭐 자격증이라고 하게 되는 금융 자격증은 지금 사실 없어요. 이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공한 그러한 자격증 전문가를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수도권 4년제 학생이었고 네. 뭐 전공은 MIS를 한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경영과 IT에 관련된 융합적인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였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경영과 IT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겸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준으로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금융 환경에서도 어떠한 융합형 인재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사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가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논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업무 강도가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경험을 해본 저로서도 상당히 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근데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보상은 그거만큼 좀 특별하게 해주는 금융회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분의 스펙에서 좀 중요한 게 전공은 경영인데 네. 뭐 인턴으로 IT 쪽 관련된 경험을 한 게 굉장히 큰 네네, 맞습니다. 강점이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IT 쪽의 지원자 스펙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은행에 도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신의 한 수를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하나은행은 특별히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가 이런 어떤 부분, 소위 말해 입행할 때부터 융합형 인재를 좀 선호한다라는 부분을 아마도 그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어떠한 융합형 인재인지에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좀 전문성을 이렇게 갖추면 더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훈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미음동 소재의 주식회사 파나시아입니다. 선박, 구성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조선해양공학기술자 1명입니다. 조선 기계 분야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대졸 이상, 경력은 2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해양공학 전공자, 오토캐드, 3D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영어 중급 이상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로 급여는 월 226만 원에서 231만 원으로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해양공학기술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은 어떤 소식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진주시 상대동 소재의 설정식품 주식회사입니다. 농수임산물 통조림 가공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식품분석연구원 1명입니다. 생산 제품 품질 검사, 원료 입고 검수, 해썹 관리 기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식품영양학, 생명과학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일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통근버스, 차량 유지비,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8월 28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에 방문 또는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채용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서우연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우연입니다. 네,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구인업체는 전북 전주시 인우동에 위치한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업체 주식회사 하나입니다. 채용 분야는 도시계획 기술자 2명으로 국토계획, 관광지 설계, 친환경 도시 계획 등 도시계획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초대졸 이상 학력과 각 분야별 초급기술자 이상인 분으로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도시계획학과 전공자나 도시계획 기사 자격증 소지자, 방제관리대책 대행자 인증서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이 9월 30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 기술자 2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군산시 오식도동에 위치한 산업기계 제조업체 유한회사 아하산업입니다. 채용 분야는 경력직 기술연구원 2명으로 카고 크레인과 특수 크레인, 운반 하역 설비의 구조 설계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원 요건은 대졸 이상 학력으로 1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도 정말 많으시죠. 네, 자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 산타클로스 위포트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간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코치님 지금 시간이 8월 중순이고 이제 9월 공채까지 뭐 보름도 안 남은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좀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진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조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되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불이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아, 있고 네. 정말 발이 붙었는데 못 느끼고 네. 있는 감각이 없는 경우죠. 일단은 잘 하고 있는데 불안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께는 그 100% 만족할 수 있는 삶이란 건 없습니다. 늘 우려의 시선이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불이 붙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 있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보름이면 우리가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적성 모의고사 문제를 15회분을 풀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 쓸 기업을 15개 곳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면접 연습도 하루에 1개 문항,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1개 문항, 5분도 안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냥 SNS 좋아요 그만 누르시고 본인이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를 하루에 5분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게 본의 아니게 잔소리가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좀 더 기운 내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잔소리꾼 같죠, 지금? 아닙니다. 피와 땀이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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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미 캐스터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제 9월 공채가 보름도 안 남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또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차코치님처럼 좀 조언을 같이 드리자면 시간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조금만 더 몰두하신다면은 이번 하반기 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초청해서 오픽스케어 대표 강사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올라왔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아이디 SSDJF382라는 26살 남성 구직자분인데요. 대전 지역 4년제 대학을 다녔고 학과는 철도 쪽 학과를 다녔습니다. 학점은 3.2고요. 어학 점수는 따로 없고 자격증은 제2종 철도 차량 운전면허, 철도 운송 산업기사, 교통안전관리자, 그리고 한국사 1급, 워드 1급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철도 쪽을 전공을 하신 것만큼 코레일이나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등 철도 직종의 직장을 원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말은 지속적으로 NCS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점수 상승폭이 변화가 크게 없고요. 쉽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자존감이 다소 결여된 상태입니다. 다른 직종의 일을 찾아봐야 하는지, 아직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취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야 하는지 혼란이 오는 상태입니다. 다소 진지하지만 따끔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철도 기관사를 꿈꾸고 있는데요. 일단 어학 점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괜찮을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또 NCS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연을 선정한 분들의 특징은 소위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졌는데 힘들어하는 분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알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본인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분, 이렇게 각자 나누어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나름 또 이게 짜임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말해놓고 제가 부끄럽네요. 허기를 못 들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 4년제 대학 철도 관련 학과는 우송대 아니면 배제대입니다. 이분이 우송대학교 아니면 배제대학교를 다니시는 분 같고요. 철도 경영인지 본인이 무슨 철도 관련 공학도인지에 따라서도 갈립니다. 일단 어학의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기관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어학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예 어학을 보지를 않습니다. 부산교통공사나 뭐 서울도시철도 5, 6, 7, 8 그 5호선부터 8호선 도시철도에도 철도기관사분이 영어를 뭐 잘해도 뭐 영어 안내는 다 안내 그 음성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사분이 영어로 뭐 안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영어가 문제가 될 건 분명 아니므로 본인의 어학에 대한 그 아쉬운 점, 그러니까 소위 철도기관사가 아닌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사무행정 일을 하시지 않고서는 굳이 어학에 대한 그 두려움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역설적으로 이 대외활동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조금 이게 이제 소위 자기소개서나 블라인드 전형 면접 때 할 이야기거리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이 됩니다. 네. 일반 사기업을 혹시 희망하신다면 굳이 경험을 억지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쌓으라고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기 위함인데 사실 철도기관사나 직무가 어떤 직무입니까? 이게 사실 교번제라고 해서 뭐 일반 교대 근무랑은 또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정해진 시간 동안 본인이 갑자기 오늘은 오전에 하고 내일은 막 저녁에 하고 갑자기 또 다음날 새벽에 하고 막 이렇게 근무가 랜덤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봉사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셔야 되고 혼자서 모든 일을 거의 다 도맡아서 그 기관사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따라서 남들이 좀 겪기 힘든 일이나 좀 특별한 일들 혹은 이거 남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이루어내서 소기의 어떤 완성을 지었던 경험들, 이런 좀 외부적인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좀 경험을 하셨다면 어땠을까 싶고요. 지금 이러한 좀 속상한 고민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그런 고민을 더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다른 직종 찾아야 되냐고 하셨는데 찾지 마시고요. 반말한 거 아닙니다. 찾지 마시고요. 네. 굳이 하자면 열차 정비사 직무를 나이 30이 되도록 취업이 혹시 안 되신다면 30대 이후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열차 정비사와 관련된 쪽의 분야와 자격을 갖추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직종 찾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찾지 마시고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할 수 네. 있습니다. 이분의 유형이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본인은 좀 잘하고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예,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약간 겁을 드시고 계신 아. 상황입니다. 전형에 입각한 대비가 필요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때 쓸 소스가 없는 겁니다. 코레일의 경우는 서류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면접 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지속적으로 취업 공부를만 했고 이전에 대한 이력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보람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이 됐거나 뭔가 남들은 좀 꺼려하고 힘든 굳은 일을 좀 단기간에 도맡아서 하시는 여러 활동, 취업 외 활동을 조금 이 시기에 좀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분 분명 코레일을 쓰셨을 거예요, 그죠? 필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저희 방송을 통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같이 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사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이디가 띵콩땅콩예라는 27살 여성 구직자분이고요. 4년제 대학교 지방사립대에서 의료행정을 전공했고 학점은 4.5 만점에 3.27로 졸업했습니다. 어학 점수로는 토익 885점, 토스 레벨 6가 있고요. 경력이 손해사정사 보상심사 업무를 1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은
공기업 사무행정이나 보건의료 관련 공기업을 원하고 있고요. 끊임없는 야근과 감당 못할 업무량에 지쳐서 퇴사를 하고 스펙을 쌓는다며 꽤 오랜 기간 취준 기간을 보냈습니다. 나름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별거 없네요. 큰 공기업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서류 합격은 했었습니다만 그나마도 NCS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에 보통 서류에서 채용 인원의 10배수 정도를 뽑아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서류 지원 인원이 10배수보다 적어서 시험 볼 기회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저기 지원을 해보지만 서류 탈락이 계속되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를 바라본 건지 후회가 됩니다. 공기업이 아닌 대학병원 정도는 당장이라도 취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토요일 근무를 필수로 하고 또 휴가나 연차도 월요일, 금요일에는 절대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해서 공기업 취업을 바라보고 야심차게 퇴사를 했는데 지금 전 아직도 취준생이네요. 그럴싸한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학점 관리를 안 한 것도 많이 후회됩니다. 올 하반기도 공기업 취업이 안 된다면 아마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자는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이제 나이도 꽤 있는 것 같고 스펙을 준비할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건 그만둬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띵콩 땅콩 예님 하고 싶은 말만 들어도 마음이 짠해집니다. 아무래도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조언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바로 이분이 앞에 분과는 다른 상황의 예입니다. 일단 이분이 쌓아놓으신 어학과 토스, 자격들 그리고 경력상을 보더라도 이분이 결코 열심히 안 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셨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에 맞게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음과는 다른 방향인지라 솔직하게 봤을 땐 자신 감정에 충실히 하셔서 취업 준비에 이제 매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마음만 앞서지 행동에 옮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분을 우리 띵콩 땅콩 우리 이분을 오프라인에서 제가 만났다면 조언은 단 한 문장에 그쳤을 겁니다. 이제 하자고, 이제 제발 좀 하자고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요. 나이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사기업 기준으로 27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지원으로 봤을 땐 최장 30살, 30살까지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본인이 마음에 어떤 전환과 변화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사연 올리실 이유도 없었고 이미 좋은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셨을 겁니다. 본인이 자조적으로 서류에서 채용 인원이 10배수보다 적은 인원이 썼기 때문에 운 좋게 붙었다라고 하실 만큼 서류 전형에 약점이 있으시죠? 네. 그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관련 분야에서 내가 뭘 강조해야 되고 아니고라는 소위 가장 괴로운 과정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영문법으로 치면 should not have pp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인 상황인 겁니다. 제가 지금 본인을 놀리거나 본인을 비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학도 없고 자격이 무려 8개입니다. 7개입니다. 7개 자격이 없는 분이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약간 이쪽에 안 맞으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공부를 하면 되는 분이고 자격을 갖추면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한 거예요.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올드한 분들, 꼰대분들의 마인드로 너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준비를 과연 진지하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한번 놓고 보십시오. 일단 제가 봤을 땐 전공 필기 시험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습니다. NCS 관련된 책을 문제지만 적당히 푸시고 결말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본서를 꼼꼼히 읽어보셨거나 NCS 홈페이지 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아서 각각의 능력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뭔지 예시문들을 보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이 혹시 그런 삶을 살아왔나를 한번 비추어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직장 선후배라든가 본인의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본인이 힘든 감정 말고 온전히 전형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과의 대화를 좀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서류 준비도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직업기초 능력 5가지 포인트, 협업부터 자기개발적인 거, 문제 해결, 기타 대인관계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속 상황과 경험들을 두루 갖추셨고요. 따라서 이 안에 이야기거리들을 정리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하면 좋을지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공백기에 대한 논리를 갖추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스펙적인 요인일 뿐이고 본인
할 수 있는 분이 아직 못하신 겁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막 종교적으로 본인을 막 이렇게 부흥시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니 본인이 전형에 입각한 대비만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네. 무조건 좀 행동에 옮기는 게 네. 가장 필요해 보이는데 네. 이분은 어떤 유행인가요 지금? 계획은 많죠. 계획은 거의 학원 강사 수준으로 딥하게 하셨으나 네. 본인의 여러 현실적인 조건과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 본인의 어떤 행동을 옮기는데 좀 저해한 요인일 겁니다. 이런 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계획을요. 일 단위로 짜면 안 됩니다. 주 단위로 계획을 짜시고 주 3일 계획만 짜시고요. 나머지 4일 동안 3일분 못한 거 메우시면 됩니다.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다녀오십시오. 뭐 친구 만나세요? 미팅 다녀오십시오. 다 하실 거 하시되 주 3일치만 계획을 짜시고 완결된 느낌으로 매주 보내시다 보면 8주 안에 분명 좋은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부디 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치님 조언 꼭 기억하셔가지고 두 분 다 시간 낭비 없는 영리한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오늘 누가 뽑아주실 건가요? 오늘 광복절이니까 차코치님이 내일이 광복절이니까 차코치님이 뽑으시는 게 어떨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예, 모르겠거든요. 제가 길는 삶은 아니었지만 처음 듣는 논리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오픽은 니나쌤, 이 오픽 수강권 가위바위보를 방송에서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저라면 일단 점수가 더 필요한 분한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결국 우리 근데 두 분 다 점수가 근데 저 한 분은 점수가 굳이 필요가 없고 한 분은 철도가는 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띵콩 땅콩 예님께 띵콩, 땅콩. 어떤 수강을 통해서 또 강의가 굉장히 또 쏙쏙 잘 들어오거든요. 이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전열을 좀 가다듬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띵콩 땅콩 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띵콩 땅콩 예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 신청해주신 SSDJ F382님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 하루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